응? 경수기식 있잖아요. 어. 경수기식 얘기 좀 해서. 정수분식이 어디다? 응. 아니. 우리 이관호 의원님. 형네요, 형수요. 형수요. 형네. 어? 아, 여기서 선언하려고. 야, 거기가 바쁘시구만. 아, 되게 바빠. 아이, 저 반에 여기. 반에. 뭐? 경로랑 갈게요. 갈게요. 예. 반이면 가려고? 예. 지금 반이야. 예. 대장님. 거기 왜? 원주에서 왔어. 원주. 예. 의원님 원주에서 예. 응원 왔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 누나. 지금 몇 분이야? 딱 30분에 맞지. 30분에 맞춰. 간에 어떠냐? 아시겠고. 어우, 저기 한참 보네. 김 사장. 이걸로 해. 형님, 줘요. 잘하고 있어. 사진 한번 원주에.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성만이요. 수옥이요. 자, 아이고. 예. 아이고, 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천하이구나.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장로님. 저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오늘 좋은데 많은 분들이 추나선을 축하하러 많이 오셨어요. 응원하러 많이 오셨어요. 여기가 아침 오전 시간이라. 네. 여기까지.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랑.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힘내시고요. 회장님.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호를 잘 타셨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영화 배우요? 축하드리고 저기 문자 하나 보낼게요. 보내. 지금 우리 인하대 끝났어. 왜? 인하대 안에 상비스타 들어간다고. 그래? 1,800명. 그거 얘기를 해. 문자고.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이사분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예. 아이고, 운동이하고 문자 보낼게요. 운동이 형님들 다 나왔었네. 우리 목사님들. 좋았습니다. 아이고.
네? 안 했어. 조용. 청장님 나와야지. 강섭이요. 청장님. 선배님. 명진이 왔어. 그렇지. 예. 화이팅인가? 이거 왔어. 지금 몇 시인데? 11시 반 안 됐네. 예? 3분? 아니. 형님, 조용. 우리. 형님, 조용히. 조용히 해야지. 거기 저쪽은 여기를 앞으로 입니다. 연상연의 보수경, 과거와 나란히 나는 스스로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일본 나갔을 이거 봤어요, 형님? 아니 이게 무슨 법인데 혼자만 싸지 이제 얘기 좀 하지 그냥 최종적으로 이게 얘기 좀 하고 일본 전. 야근이 시간 되는데 일본 나. 사이드한테 피해 준다고. 왜? 서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우선 골드축산 장순부 아우님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변 상인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나마 행사 때문에 불편한 점 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추홀 주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정, 저 윤상현 오늘 비장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엄중한 사명을 받들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저희 심정을 진정으로
전해드리고자 용현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용현시장은 서민들의 애와에 녹여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저 윤상현을 안아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준 제 정치적 모태이자 제 정치적 성직. 제가 어려울 때, 지칠 때 용현시장을 찾아서 제 초심을 가진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저의 새로운 초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개멸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87년 이후에 이렇게 집권 여당이 최대 참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 당명을 세 차례 바꿔가면서 이렇게 참혹하게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윤상현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다. 수도권 위기론의 본질을 알고 빨리 진단하고 처방 대책을 내놓자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비겁한 침묵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도 어떤 변화에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로 분노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슬픔, 분노 없이 강원은 정말로 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이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노해. 그리고 그 분노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예전에 모택동이 홍위병들한테 공산당 본부를 폭발시켜라 외쳤듯이 저 윤상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당 중앙을 폭발시켜라 외쳐주십시오. 당 중앙을 폭발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총선 참패 이후에 어제까지 10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남으로 호남으로 충청으로 주천하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철저하게 반성을 써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길 그리고 저 윤상현의 정책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당 중앙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반성, 성찰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도 없습니다.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7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총선 백세를 못 만드는 정당. 특정인의 눈치를 보고 전당대회 이후에 총선 백세를 발간하겠다는 이 당에 여러분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당에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야당의 놀이터로 전락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재명의 방탄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그게 바로 현 국회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잘 싸웁니까? 속절없이 다만 하죠. 한마디로 전투력이 전략과 기획력과 역량이 없는 집단 그게 우리 국민의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당 대표 한마디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그리고 보수혁명을 선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경륜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 윤상현이라면 반드시 이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5선을 했습니다마는 평탄하게 온 5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승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직하면서 제가 당사무총장으로 구원투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차 지방선거 그리고 7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를 견인해 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질수록 더 강해지는 게 윤상현의 힘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 이기는 정당은 이기는 선거 경험을 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연속 5번 이기고 무소속으로 4년 전, 8년 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살아온 역전의 용사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누가 당대표가 돼야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당원동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2번 생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흔히들 영남을 보수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권은 보수의 팔다리입니다. 맞습니까? 영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남인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매번 져야 합니까? 민당 입장에서 진보의 성지가 호남이라면 진보의 팔다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권, 팔다리에 속하는 수도권입니다. 우리는 근데 매번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당은 어떻습니까? 민당은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전부 다 수도권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인들이 제발 전략적 결단을 해주십시오. 영남당이 아니라 영남당으로부터 외연을 수도권으로 중원으로 확장시키자 이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주신 정신 유산이 뭡니까? 가난해서 번영 풍요를 창출하고 무에서유를 만든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영남당에 국한하지 말고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수도권 중원으로 진짜 이런 말씀을 호소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기는 정당 말고 두 번째로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그런 정당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시대착오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올바르게 국정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 당심이 민심인 그런 정당. 그리고 셋째로 정치를 복원시키는 정당이 돼야 합니다. 갈수록 정치가 황폐화되고 황량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가장 큰 두통거리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대적 공정관계를 이룬 그 정치 빨리 끝내야 그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변화 혁신의 경쟁을 선도함으로써 야당을 혁신 경제에 끌어들이면서 그래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저 윤상현 당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이 당을 가치정당, 민생정당 그리고 혁신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체 가치정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정말로 이념 집단입니까? 아니면 이익 집단입니까? 이익 집단 맞죠? 흔히들 우리 국민의힘은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의 성격이 너무나도 강한 레인처럼 어떤 이익을 쫓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이념 정당. 뺄셈 정치를 지향하고 덧셈 정치를 지향해서 이념적 동지식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이념 정당으로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의도 연구원은 격파해야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 원장의 당대 최고 이념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이념적 자표를 제시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정책에 대한
이념적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념성이 없는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들 교육시켜. 두 번째, 민생정당 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당원과 국민에게 군림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제는 군림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정당 자체를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중앙당 삼처를 혁파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중앙당 민원국, 그리고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그 쓴소리를 듣기 위한 쓴소리위원회, 그리고 약자를 대변하고 지키는 약지위원회, 민생의 홀이라는 민홀위원회 등을 만들 것입니다. 셋째, 혁신정당입니다. 혁신말로 당내 당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내에는 부조리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때마다 나타나는 헌금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원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당 대표에게 절절하게 그 사연을 오히려 신문고를 설치한, 그리고 정치 시민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당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원내에 할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당의 중심이라면 정말 실천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협위원장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척박한 땅에서 싸우는 우리 당원 동지들, 호남에 있는 당원 동지들을 위해서 제2의 당사를 광주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의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공천입니다. 공천 늘 6개월 전에 제시한, 그리고 오랫동안 당을 지킨 사람한테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정책을 가지고 제가 또 제시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속절없이 당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 하나 없을 때 우리의 구원투수로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투박한 국정운영이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것 고백했다. 당이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변화를 추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먼저 변화의 물꼬를 튼 이상 당이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변화를 같이 주도하고 같이 감으로써 변화, 당의 변화, 대통령실의 변화, 정부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변화 혁신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변화 확실시킬 추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오랜 동안 여러분들 곁을 지켰습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저 윤상현이 당원동지 여러분 곁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았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바로 윤상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우파가 당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움켜졌습니까? 윤상현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나온 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움켜졌습니까? 저 윤상현밖에 없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현이 이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고수의 적통 윤상현이 이렇게 감히 외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당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를 바꾸겠습니다.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정말로 보수혁명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역 바로 윤상현, 반드시 윤상현이 얘기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조건 험지의 전략과 그리고 승리하는 선거의 주역 바로 윤상현이 이러한 변화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세세히 후보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 윤상현이 그러면은 돋보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표 후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지도 하나만 갖고 뽑지 마십시오. 그 인지도 한마디로 스킨, 피부 한 겹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인기는 그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고 당에 대한 비전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조건입니다. 저 윤상현 반드시 보수 대혁명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 민생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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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백브리핑은 현에서 시작할 겁니다. 잠시만 장면이 정돈하고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해야 되나? 어떤 민생 현장에서 출마 선언함으로써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은 것 첫째, 당 대표의 조건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 민주당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리고 둘째, 당과 오래 동고동락한 사람. 셋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우선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 4가지 조건인데 이 4가지 조건 한번 따져보세요. 어때요? 태희 씨 한번 보세요. 어때요? 민당하고 나랑 두 분은 민당하고 싸워서 졌죠. 그렇죠? 그럼 민당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저하고 또 한 분 있죠. 정말로 대통령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하고 어떤 소리도 순소리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럼 됐죠? 또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대통령하고 딱 전화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배경과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통령하고 수시로 뭐 전화는 아닌데 여러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거 끝나고도 여러 차례 통화했고 뵙기도 했고 그래서 저의 어떤 충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다 대통령? 뭐 여러 격려하시죠. 그런 거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아니
뭐 누구는 어떻다 전화 통화했다 한번 여쭤보세요. 한동훈 위원장께 전화 통화를 몇 분 하셨나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교관인데 박 대통령하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 숫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거 없었죠? 아, 숫자 지지도? 아, 이게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오선 의원이만 당 공천을 12년 만에 처음 받았고요. 무소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친박 핵심으로 낙인찍여서 아시다시피 탄핵 이후에 당권 정치 1년 당했고요.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직 박탈당했고 또 공천 탈락, 연거푸 공천 탈락됐습니다. 또 무소속 가면서 재판에도 또 오랫동안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오랫동안 무소속 중앙정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온 다음부터 시작했던 과안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딸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한 번 생각하면 길이 한 번, 두 번 생각이 집사, 두 번 생각해서 한번 비교 평가를 해 달라. 그러면은 누군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당내에서는 비윤계로 의원님이 분류되는 시각이 있는데 당정관계 중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비윤 뭐 이거 하는데 사실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저희는 전부 친국민의힘이고 친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친민 후보입니다. 친민 후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어떤 후보다 말씀 못 드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신뢰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한테 정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수도권 위기론 얼마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저 승선 안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뺄셈 정치하지 말고 덧셈 정치하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헌데도 저 대통령이 할 말 다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누구라도 대통령하고 신뢰 속에서 할 말 다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차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출마 선언하실 때 총선 대회가 받는 거. 근데 아니 참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정책 자산이고 하나는 총선 패배 책임자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저 솔직히 친박 핵심이라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면서 제가 왜 공천 탈락이 계속되고 또 지구당 위원장 박탈되고 왜 당권 정지가 됐습니까? 그걸 왜 묵묵히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구당 위원장 박탈할 때 좋다. 난 기꺼이 받겠다. 이게 정치라는 건 선거라는 건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참패입니다. 우리 당 의석수가 113석인데 소위 말해서 무소속에 있는 황보승 의원 또 우리 하영재 의원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겠습니다. 이런 대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선거 잘 못 치렀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다고 다시 또 나오겠다? 이거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최근에 이철규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분이 인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보다 더 10배, 100배 책임져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더더욱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뭡니까? 인기가 있다고 차게 뭐 좀 해보라 해가지고 레밍같이 쫓아가는 그 군단들, 그 무리들을 볼 때 뭘 느끼십니까? 이걸 당원 여러분들이 깨달라는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병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영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얼마 못한 걸로 알습니다. 정말로 아주 짧게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참 한동훈 위원장 좋게 정책 자산으로 평가합니다만 앞으로의 당정 관계가 겁이 납니다. 당정 관계가 두렵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인데 자기 정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반드시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차별화할 때 이 당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건강한 당정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윤상현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 보호할 때 보호하고 대통령 견인할 때 견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하고 각지고 차별하겠다는 사람, 자기 정치하겠다는 사람, 그것을 전당대회를 하나의 자기 정치 일정의 징검다리로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대표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또, 예. 또 질문? 마지막으로 예.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출마하면서 윤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희룡 장관도 이제 그 뭐 윤심이다 뭐다 하는데 참 만약에 윤심에 기대서 나왔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당은요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윤심에 기대서 나왔다. 이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근데 원희룡 장관 저하고 친한데 지난주에 만나서 제가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를 돕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제 나오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오해하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그래서 잘해봐라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는데 사실 우리의 정책 자산 원희룡 맞습니다. 정책 자산인데 그분도 민당하고 선거에서 진 사람이죠. 그리고 전당대회를 자기 정치 일정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지 마라. 당 대표는 일회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민봉기 의원님도 오시고.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겠습니다. 성호요.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아이고, 상일이가. 형님, 잠깐만. 일로 와. 저기 어딨어? 인사할 때 인사 한번 드렸는데 예. 맞아. 그거를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네. 제가 정리를 못해서 제가 사진 찍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인사할 때 한참 취하셨어요. 그거를 다 받아놓고 정리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때 뭐 임성재랑 다 성재 키 크고 맞아요. 잘생긴 성재. 민경 씨 이게 핸드폰을 꺼놔가지고 이거 응?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진을 우리 저하고 민경 씨하고 자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아들이 저 워크숍에서 인사드렸는데요. 저희랑 있습니다. 시정치. 인사드려 대표님. 아이고. 네.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네. 정선이 또 왔구나. 네. 아이고 고마워. 이나기 고마워. 여기 아침에 만나서 한 번도 안 해줬대요. 네. 참가 사람들한테 고맙다 인사. 어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로에서 빠지자. 걸어가서 이거 고마워. 롤로에서 인사하고 가자.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일로 가자. 아이고. 고마워. 71만에 봬요 형님. 일로 가서 고맙다고.